면역력이란 병균을 막아내고 상처를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면역 시스템으로 면역력이 높아야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며 생각보다 면역력 높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바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등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습관으로 올려놓은 면역력,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면역력을 다시 떨어뜨리고 있다는데요. 우리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행동들 지금 알아봅니다. 정말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네. 면역력 높이는 방법이 의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수님. 네, 방금 화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라. 뭐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실천하기가 어려우신 거고 잘 먹는다 그러시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항염증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오색, 과일,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잘 자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햇빛을 좀 쪼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햇빛이 내 침실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일부러 창문을 여시고 햇빛을 쪼여서 나중에 밤에 잠자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뭐니 해도 뭐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시고 하시는 거 요새 뭐 모임 안 하실 거니까 술도 좀 안 하실 것 같긴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아까 엄 교수님께서 예방접종 말씀하셨죠. 지금이라도 독감하고 폐렴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와 무관하게 예방접종을 꼭 하시는 것도 아주 간단한 면역력 증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참 숙면과 운동 또 금연과 절주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생활 그래요. 습관들인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몰랐던 의외로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생활 습관도 있다고 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면역력 떨어뜨리는 의외의 습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입으로 숨을 쉰다. 이제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만 숨 쉬는 분들이 그런 분들 오늘 참 말씀하시죠. 코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비염이 있거나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본인도 모르게 답답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생활하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코가 답답하니까 아무리 풀어도 막히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고 자는 동안에는 본인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자는 게 되고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들 놀래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코가 우리 면역력,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네. 그걸 거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이제 균들이 들어오게 될 수 있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더 건조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바짝바짝 마르고 침도 마르고 막 이렇게 부어 있는 분들은 자는 동안에 숙면이 안 된 상태시라서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감기라든지 폐렴 같은 그런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코로 숨 쉬는 거, 특히 앞쪽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감기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평소에 손 잘 씻으시면서 코로 호흡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만의 면역력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코로는 숨을 쉬고 입으로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의외예요.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구강청결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한다. 제가 구강청결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가글이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개운한 맛은 있어요. 근데 더러운 이런 얘기를 해요. 구강청결제가 몸에 이롭고 괜찮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야 슬기로운지 좀 알려주시죠, 이게. 오히려 깨끗해질 것 같은데. 네네. 네, 왜 나쁜 건가요? 이게 이제 식후에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정도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면은 입안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세균들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균들이 죽어버리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병원성 세균들을 막아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 점막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입 안 점막에 손상이 오면은 또 이게 이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구강청결제 자체가 입안을 좀 마르게 하는 그런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너무 자주 사용하면은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구강청결제 특유의 약간 화한 맛이 있는데 너무 오히려 자주 사용할 경우는 입안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우리 있다. 이런 오랜만에 입으시는 말씀이시고요. 배우로 선생님 특히나 쓰시면 안 되겠어요. 건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양치질 못 하실 때만 딱 쓰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는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네. 말씀이셨고요. 그다음 면역력 떨어뜨리는 습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매일 화장실에 오래 앉아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 변비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변비 자체를 일으키는 환경이 수분 섭취가 적고 그 편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운동량이 적어서 신진대사가 떨어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습관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고요. 또 변비 자체가 변이 오래 정체가 되면은 우리 장내 세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장내 세균 중에 조금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자체를 갖다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은 물 많이 드시고 골고루 드시고 운동하시고 자주 변을 보는 그런 습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정말 면역을 위해서는 잘 챙겨 먹는 것 못지않게 잘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습관 열어드릴게요.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적으로 과하게 쓴다. 이렇다고 면역력까지 떨어질까요, 교수님? 요즘 비타민 D 이야기 많이 하죠. 비타민 D가 간단하게 우리 몸의 신진대사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햇빛을 안 쬐게 되면은 이 비타민 D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바르고 다니세요. 그러면 햇빛 노출이 안 되면 당연히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적절한 햇빛 노출은 필요합니다. 그다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도 저는 좀 의외인 것 같아요. 그다음 5번째 한번 볼게요. 네. 자, 목욕할 때 때를 팍팍 민다. 제 얘기 같은데 저는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우나에 가면은 아무래도 목을 그냥 빡빡 그냥 몸을 때를 밀어줄 때 그때 개운하고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면역력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괜히 저기 세면사분들한테 이거 직업적으로 네, 여기서 한 것처럼 빡빡 민다는 게 좀 빡빡. 그러니까 우리가 살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손으로 그냥 민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그냥 수건을 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끔 가다 보시면 우리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겨울에 깔끔을 떠신다고 막 그냥 떼수건으로 그냥 빡빡 빨갛게 빨개질 정도로 그냥 빡빡 문지르시고 하다 보면 뭐로 오시냐면요 가려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춥고 건조해서 가렵기 쉬운데 그런 건성 피부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더 가려워서 오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빡빡 민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각질층이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피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뭐 자외선, 화학물질 이런 걸 차단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깨트려 버리니까 여기 회복되는 한 1,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빡빡 미는 걸 하시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목욕은 한 미지근한 물로 해서 한 10분 정도 이내로 가볍게 하시고 건성 피부이시면 보습제를 활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2가지 하지 말아야겠네. 때 빡빡 매지 말고 코딱지 파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김치를 먹으면 한국인이니까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런 말들 많거든요. 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에게 인지된 게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김치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몸에 좋다는 것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도움이 될지는 전혀 증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돼서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에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뭐 비타민제나 건강기능식품 먹으면 좀 면역력을 높여줘서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저는 일단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그래도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우리 영양이 좋아져서 일반적인 사람한테 건강기능식품이 특별하게 면역력을 좋게 한다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정말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골고루 드시면서 아까 김 교수님 이야기했던 다양한 생활 습관은 확실하게 효과 있다는 게 입증이 돼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런 거에 맹신하지 마시고 또 몸이 안 좋은 분이 오히려 이런 걸 먹었을 때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 습관 바로 하고 골고루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결국은 하루 세끼 건강하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비우시는 게 면역력 올리는 지름길인 동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티버스로 들어온 질문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근 선생님께서 49분에 보내주셨어요. 모근 선생님께서. 저는 올해 68세인데 입으로 숨을 쉬지는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어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자꾸 입으로 숨이 쉬어지고 입속도 마르고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게 혹시 나이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 교수님 어떨까요? 예, 나이가 들수록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마르죠. 입이 마른다는 건 침샘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면역 글로불린이나 이런 외부로 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능력이 더 떨어지고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노화의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심할 때 밤에 잘 때 약간 그러시는 건 괜찮은데 그때는 가습기를 튼다든지 주변 환경을 좀 좋게 해주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이게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실 정도라면은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티버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주셨네요. 희봉님께서.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데 테이프를 붙이고 자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입에다가요? 테이프를 붙이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예. 테이프를 어떻게 어디다 붙이라는 얘기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막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코골이 무호흡 환자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은 그 양압기를 써서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오히려 만약 그게 이제 얘가 코골이가 문제가 된다 그러시면 주무실 때 약간 상체를 비스듬하게 올리시면서 옆으로 주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자면서 자세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문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반드시 눕게 되시면 안에 있는 목젖이 더 자꾸 뒤로 쳐져서 목구멍을 더 막게 되니까 자꾸 더 답답해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골이 환자분들은 대개 일단 숙면하는 자세부터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고 테이프를 붙이시면 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가 진단과